안녕하십니까. 7월 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972만원입니다. 해서 7월달 들어와서 처음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8만원 플러스 됐습니다. 조금씩 해서 잃었던 7월달에 손실봤던 부분을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많이 번다는 목표보다는 어떻게든 수익으로 전환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로 오늘 하루 동안 조심스럽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8만원 수익으로 마감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제가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 휴장이랍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휴장이 됐고요. 독일 증시는 마이너스 0.31% 약보합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끝이 났는데 우리 증시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나스닥 선물이 한 1.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뉴스를 막 찾아보니까 어떤 언론사에서 러시아가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지역 쪽을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종전선언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이 점령할 땅을 다 점령했다, 전쟁 끝 이렇게 선언을 할 가능성,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지금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 다른 나라들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계속 싸우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싸우고 싶겠지만 서방이 지원을 받지 않고는 또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대충 협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게 올라갔어요.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3.9% 상승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분봉으로 보시면은 5분봉입니다. 아침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밀어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이 오늘 코스닥을 2,700억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은 한 800억 정도밖에 매수 안 했는데 외국인이 한 2,700억 매수하니까 거의 한 3.9%까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하면 계속 빠지고 외국인 매수하면 들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의 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았고요.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시간이 요때쯤인 것 같아요. 여기 눌릴 때 요때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1.4% 상승하고 있다가 거의 한 0.4% 정도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못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종전선언이 좀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나스닥 선물이 확 줄면서 지수가 약간 밀렸습니다.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외국인도 이때 한 1,8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었는데요. 갈등을 약간 하다가 그냥 가던 대로 계속 하자 이래가지고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쭉 매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700억 매수하면서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매매가 국내 증시의 흐름을 거의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지금 그런데요. 제가 급락했는 이날, 이게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요. 그때 제가 여기서 손절하고 끝냈는데,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때 외국인이 3,500억을 코스닥을 매수를 했거든요. 3,500억 매수해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한 4%대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다음 여기를 이제 잘 보자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한번 강하게 매수하고 나면 이제 물론 이제 미증시가 급락하거나 새로운 악재가 생기면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외국인이 한번 끌어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강하게 올라온 이 힘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3,500억 매수하고 나서 2천억대 매도하고 그 다음 여기에 1,500억 정도 매도해가지고 여기서 3,500억 매수한 걸 이틀 동안 다 팔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 팔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500억 샀던 건 여기서 다 팔았고 이익 실현 다 했다는 얘기죠. 하고 그 다음에 그 1,000억대 1,400억 매도했다가 1,000억으로 끝나고 뭐 여튼간에 계속 매도해가지고 3일 동안 눌렀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외국인이 또 2,700억 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또 뭐 매도해가지고 밑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매수를 그 방향은 상승적으로 잡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증시가 워낙 그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은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특별하게 매도하는 일이 없다면 위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한다면 여태처럼 3,500억 매수하고 나서 2,000억 매도, 1,500억 매도 이렇게 매도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또그 판단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 흐름은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게 뭔가 조금 이 해프닝 같은 느낌도 살짝은 들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종전 선언을 한다고 했는 그 기사가 블룸버그인지 어디서 나왔다는 걸로 본 것 같은데 그 기사가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반응이.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한 0.3 정도인데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또 빠져버리게 된다면 좀 난감해질 겁니다. 이 매수했던 외국인도 좀 난감해질 거고 근데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일단은 그 미증시가 상승하고 있을 때 국내 증시가 유별나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디커플링 됐죠. 외국 그 미증시가 나스닥이 올라가는 날 국내 증시는 밀려버렸기 때문에 어제가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자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뭐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이 지금 현재 오늘 올라간 이 코스닥 부분은 그동안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의미로 보면 되니까 특별하게 심각하게 빠지지 않는다면 이틀 올리는 이 상승적 흐름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좀 자신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방향을 예측하고 나서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요. 여기서부터 틀렸죠. 여기서부터 올라간다고 이야기했다가 지금 한 방 얻어맞고 6월 달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고요. 완전히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손절을 했었고, 그래서 자신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확신을 갖지 않고 예측을 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하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의미 있는 반등이 한번 나왔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그 장중의 특징주인데요. 이 지금 뉴보텍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로 지금 계속 묶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제는,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그 조립식 주택, 그 묘들 주택이라 그러나요? 조립식 주택을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SI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대장으로. 그리고 이제 금강공업이 한 5% 정도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 상수도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런 쪽으로 또 이슈를 만들어 갖고 띄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탄 맞아 갖고 지금 전부 다 파괴가 됐으니까 도시를 재건하려면 일단 상수도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포장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뉴보텍은 그 PVC 파이프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에서 집 쪽으로 주택으로 들어갈 때 보면 그 PVC로 된 파이프 있는 이게 뉴보텍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주철관 이게 도로에 굵은 그 주철로 된 관, 수도관 큰 거 그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동양철관도 거기에 뭔가 저 파이프 같은 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롬파스트 이런 종목들 그리고 화성밸브, 요건 이제 밸브니까죠. 요런 것들이 이제 상수도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상수도 교체한다고 뉴스 나왔을 때 그때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요런 의미인데, 대장은 유보텍이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 TKG 예강이라는 요 종목은 지금 시간에 급등하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PVC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상수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요런 의미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 스페코도 오늘 장중에 쫙 올라가다가 끌어올리다가 밀려버렸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스팔트 포장 같은 요런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쪽이나 아스팔트 포장 이런 거니까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이제 도로 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세력이 이 종목을 다 매집을 했다면
그냥 강하게 쫙 끌어올리고 나서 뉴스가 뜨겠죠. 도로 포장 지원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우크라이나 재건이 지금 가장 큰 이슈니까 이 관련주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때 이제 반등할 거라는 이유를 그 제가 이야기할 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계속하기는 좀 힘겨울 것이다. 둘 다 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종전 혹은 뭐 휴전 협정 쪽으로 갔을 경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철강 관련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뉴스 나오면서 철강 관련주는 좀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오늘 고려제강이 3% 올랐고 동일제강 3%, DSR 제강 4%요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뭐 문배철강이지만 7%, 뭐 건강철강 4% 이런 식으로 철강 종목들이 한 3, 4% 정도밖에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려면은 도로도 다시 깔아야 되지만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복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제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시장에서 지금 이 반응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니까요.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선택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온다면 철강 관련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충 요 정도가 움직였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건설 장비 쪽은 그 현대해버다임이 오늘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어제 급락하고 나서 지금 많이 올리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그런 느낌. 요 정도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매매했던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 고려제강, DSR제강, 동일제강 그리고 금강공업 요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었고 아침에 쭉 올라가다가 코스닥 지수가 꺾일 때 여기서 꺾이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한 0.4%로 확 줄어들 때 이때 뭔가 그 호재가 끝나는 줄 알고 가지고 있던 걸 다 한번 정리를 했었습니다. 쫙 다 매도를 해가지고 한 번 더 팔았고요. 팔고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그 가격에 다시 샀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려제강 같으면 27,000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다시 시장이 돌길래 27,000원에 다시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팔았던 가격에 다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출렁하길래 팔았다가 바로 이제 매수를 했고 지금도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증시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가 그 전에 상승했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또 밀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내일장에 외국인 매매하는 걸 참고해가지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손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팔고 다시 되샀고 문배철강 요 종목 하나만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오늘 좀 강해 보이길래 그동안 많이 빠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쪽은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고려제강하고 동일제강 이런 종목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문배철강은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했습니다. 거래량도 좀 더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문배철강, 금강철강, 하이스틸 이런 종목들이 같은 철강 종목이라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동일 철강도 그렇고 철강 붙는 종목하고 제강 붙는 종목하고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좀 나오고 하길래 문배철강 한 종목을 추가로 더 매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제 종목에서 추가로 하나 더 잡았고요. 그 다음 금강공업은 그 조립식 주택 관련해 가지고 지금 SI가 대장으로 계속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시장이 얘가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립식 주택은 금강공업이 대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요 종목을 비중을 100만원을 더 추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늘 8만원 수익 났고요. 그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예전에 수익 막 올릴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었나 이런 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손실을 볼 때 가장 배우는 게 많다는 쪽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날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반성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수익 막 나고 이럴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사면 거의 올라갈 것 같은,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해갖고 매수하면 거의, 이건 수익을 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배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손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매수해놓고도 이제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또 물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됐던가 하는 이런 이제, 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반성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반성도 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배운다는 마음으로, 그 기초부터 다시 다지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조금 더 이제 시장을, 그 자신감 좀 떨어지지만, 배우는 그런 관점, 반성하는 그런 의미의 매매를 하고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시작해갖고 처음부터 손실 보고 시작해가지고 조금 뭐 걱정스럽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 지금 방향을 좀 돌려갖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올라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자, 이것을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붙여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내일 방송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에 종목 한 종목 종목 이름 올려주신 분 계셨는데 제가 참고해서 봤는데 오늘 그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냥 보기만 봤습니다. 뭐 정수기 필터 뭐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종목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신규 종목은 또 제가 잘 들어가지 않는 편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구경만 했습니다. 수익 나신 분 축하드리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